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장이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3%, 리플도 마이너스 5%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자, 이렇게 리플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리플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고 외부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리플의 이제 외부적인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는 대로 이제 급 반등 흐름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전 전저점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저점 가격대는 3,5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이 캔들이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그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면은 이제 반등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꼬리가 이 3,500원을 이탈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마감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좀 달리해서 대응을 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이 실시간 자료와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비트 CEO가 해킹 피해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이더리움의 부족분을 전부 다 복구를 했고, 또 이제 곧 새로운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비트가 고객 자산을 100%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거래소들에서도 바이비트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다만 그 해킹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였었죠. 그래서 그 여파는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고래들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천만 개 리플이 재미니 거래소에서 지갑을 이체가 됐습니다. 자, 이번 거래로 인해서 리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10주 동안에도 리플의 고래와 상호 지갑이 260여 개 가량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대형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천만 개 거래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지난 23일과 24일 바로 오늘 새벽 1시경이었고 여전히 같은 수량으로 제미니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겠다, 나는 장기 보유 홀딩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집으로 현재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래 세력들이 이 두 가지 거래만 하더라도 약 1,500억 원 상당의 엄청난 자금입니다. 그래서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세, 저점이 나타나는 것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세로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반등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외부적인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개별적인 호재가 너무나 많고 강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소송이죠. 자, 소송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2월달 안으로도 끝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단 SEC의 내부 기조가 현재 많이 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자신감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SEC 드디어 리플의 소송도 포기할 것인가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 우선 이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오랜 소송도 전격적으로 취하를 하면서, 자, 이 리플의 CEO는 이제 과거에 실패한 규제 정책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반응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SC가 이 코인베이스 소송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리플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 SC의 집행국장이었었던 이 존 리드 스타크는 리플에 대한 항소도 곧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도 리플의 소송도 조만간 철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이 SC가 리플의 소송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SC가 현재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임박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또 다가오는 4월 16일이 이 리플과 SC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리플 측에서 반대 항소 서류를 제출하는 마감 날짜이죠. 그래서 이 법적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인데, 현재 SC의 내부적인 기조 변화를 보자면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27일자 SC가 비공개 회의를 갑작스럽게 또 잡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 SC 소송이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의 선샤인 액트 공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리플과 SC 소송을 좀 다룰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새벽이죠. 28일 새벽 3시경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이 3시경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결과는 28일 금요일 오전 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사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에 이제 리플 차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의 소송을 좀 다룰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정말 빠르면 이번 달이 리플의 소송이 이제 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C가 이번에 태스크포스 팀이 공식 출범이 되면서 핵심 과제가 공개가 됐는데, 소송의 종료를, 리플과 SC의 소송의 종료를 암시해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여러 군데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핵심 과제 중에서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 설립, 그리고 SC의 관할권 정의, 암호화폐에 대한 일시적 구제 조치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 다 소송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중에서 이 SC의 관할권 정의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것은 이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과거 했었던 발언입니다. 과거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겐슬러가 이 SC의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었던 거고, 이번에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으면서 이 관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이 끝을 내려는 그런 준비가 모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이 소송이 마무리가 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리플은 4년 넘게 이어져던 이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곧 치워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리플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지만, 소송 리스크가 해결이 될 경우 이제 전고점도 강력히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이 종료가 되면 이제 ETF 출시와 IPO 등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 리플 토큰의 소각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소각은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리플의 CEO와 CTO 등이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리플의 CTO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역시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CTO의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인데, 이것이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행하고 있는 락업 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매월 초마다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인데 이 중에서 10억 개를 하고 있죠. 이 10억 개가 풀리게 되면은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것은 우선 기관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된 자금으로는 리플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10억 개나 풀리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재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혹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락업 해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리플 CTO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좀 밝힌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ETF와 IPO를 통해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따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될 것이고, 현재 락업 해제 대상 물량이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약 370억 개가 에스크로의 계좌에 잠겨 있고, 이 물량 중에서 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70억 개가 소각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40% 가량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플의 가격은 굉장히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소송 리스크만 이제 소송이 해결되어 있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리고 ETF와 IPO만 보실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소각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숨은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구간이 중간에 나타날 때마다 절대 매도나 손절로 돼가시면 안 되십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 주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